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울보 장군, 울보 장군 조르주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남쪽에 있는 송강, 롱강 뭐 이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장군이었던 장군 조르주 까뚜루 장군. 이 장군은 1877년부터 1969년까지 92세 상당히 이제 장수하셨네요. 92세까지 살았습니다. 자유 프랑스의 정신적인 지주인 샤를 드골. 드골이 이제 프랑스의 이제 정신적인 지주로 샤를 드골이 이 장군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르주 장군은 이 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 총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장군을 하고 있었다가 문제는 이제 1940년에 나치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점령을 하고 1940년 6월 14일 날 파리를 점령을 하죠. 파리에 입성을 하죠. 이때가 이제 이분이 나이가 이제 1977년생이니까 거의 한 63세? 상당히 나이가 많은 고령의 장군이었죠. 나치독일이 파리에 입성을 하니까 프랑스 정부는 이제 도망을 갔지만은 그 당시에 프랑스 총리였던 폴 레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고,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이렇게 자포자기에 삼았고, 이 조르주 장군은 그 당시에 총참모부, 이제 국방부에 있는 총참모부에 있는 총부 참모장이라는 그런 군대 고위직에 있었지만은 나라 나치독일이 이제 파리에 입성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회의를 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래서 울보 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치독일이 프랑스 국경지대인 아르덴 숲을 넘어서 진격을 해서 4일 만에 프랑스를 이제 프랑스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940년 5월 10일 날 이제 나치독일이 이제 침공을 시작을 했고 5월 14일 날 4일 만에 이제 아르덴 숲을 지나서 이제 프랑스 영토로 들어온 거죠. 방어선을 뚫고. 이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라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때 이제 회의를 할 때 5월 14일 날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하면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 까투로 조르주 장군. 근데 전쟁 후에 그 올해까지 살았네요. 196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92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은 불안해지죠. 적이 이제 막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위기죠.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죠.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면은 우리 뇌의 특정한 영역이 활성화가 막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주 이제 긴박하게 뇌가 돌아갔죠. 이제 큰일을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직감이 인투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직감이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창의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때 영웅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실행 영역이 활성화가 되고 위험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그건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운용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기가 오더라도 너무 급하게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위기가 오더라도 불안에 휘둘리지 말고, 이 사람이 불안해지면은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오고 불안이 올 때 마음을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를 하면서 대책을 세웠다. 그다음에 그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했다. 이게 이제 위대한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지는 않고 항상 평온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유지를 해야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를 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일단 위기 상황 때 일단 버티기만 해도 다음에 위기는 바로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9년 9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했을 때, 조르주 장군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63세, 64세였으니까 나이도 많지만은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령인 것도 있지만은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때 입은 어떤 그 부상이 이제 그 후유증이 있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만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래서 그 항상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가 오면은 그 인간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뭐 원균이 같이 뭐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뭐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그 인간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위기가 났을 때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진두지휘하는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그래서 위기가 도래를 해야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와인 중에 유명한 이제 보르도 와인이죠. 독일의 유명한 와인은 이제 모젤 와인이고,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은 유명한데, 그 보르도가 어디냐,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구는 24만 명이며 아키텐주에 속하고 있으며 지롱두주의 주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와인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프랑스 남서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남동부 쪽에 보면 이제 송강 롱강이 있습니다. 송강은 뭐냐면은 프랑스 동부에 있는 강으로서 롱강의 지류가 되겠습니다. 롱강은 좀 큰 강인데, 이 롱강을 보면 프랑스 동쪽에 있는 강인데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이 돼서 프랑스를 거쳐서 지중해에 들어가는 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이 아주 크지만은 수위가 낮아서, 그러니까 물이 이제 많지는 않죠. 물이 낮아서 배들이 수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수위가 조절이 되고 지금 수력 발전을 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험한 산에 알프스 산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험한 산에 둘러싸여 있고 지형이 복잡하고, 그렇지만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이 프랑스 남부의 롱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이제 그 북쪽에 있죠. 독일의 그 라인강은 이제 발트해로 흘러가는데, 이 독일의 라인강하고 이 롱강하고를 연결하는 대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면은 송강을 통해서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롱강을 통해서 지중해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라인강을 통해서는 저 북쪽에 북해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항로가 개척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롱강의 길이는 813km가 되겠고, 유럽에서 가장 큰 강 중에서 유일하게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되겠습니다. 스위스의 그 알프 산맥의 남쪽에 있는 빙하에서부터 발원이 되어서 서쪽으로 흘러서 스위스의 발레를 지나서 협곡을 지나서 스위스의 레만 호수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서 프랑스의 취라 산맥을 통과를 해서 프랑스 남부의 리옹에서 송강과 만나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서, 리옹이 이제 프랑스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그 프랑스 맨 남쪽에 있는 마르세유를 통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롱강이 되겠습니다. 선거가 있으면은 유권자들은 정치를 누구를 뽑죠. 저 정치인을 보고.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그 정치인이 무엇을 했는가, 업적,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 기대감을 보고 지지를 하게 돼 있답니다. 정치라는 것은 감성에 호소를 해서 획득한 표로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성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선택할 때는 이제 감성이 우선이 있지만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성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감성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정치 인프라라는 건 첫째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세이프티. 그다음에 이제 사회 안정,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이런 게 가장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등산하는 거, 마운틴 클라이밍과 같은, 라이팅 글을 쓴다는 것은 등산하고 비슷하다. 등산이라는 것은 맨 꼭대기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야 된다고.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막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멋진 남자는 그 스타일이 멋진 남자가 되겠습니다. 스타일은 깊은 인격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어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관심을 모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스타일이라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